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원의 YN하우 박상원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파키스탄의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총으로는 살인밖에 할 수 없지만 펜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총을 가진 사람이 강하긴 하지만 펜과 책을 가지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여성의 교육권을 주장하다 탈레반의 총격을 받고 극적으로 살아난 그녀의 말처럼 교육의 힘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과 관련된 이슈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을 통해서 화두가 된 융합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도상국과 히말라야 오지 등의 우리의 과학교육 컨텐츠를 전하는 과학 한류 전도사 K-사이언스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상원의 YN하우 지금 시작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문이과 통합수능을 공론화하면서 문이과 통합을 통한 융합교육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현행 수능체제를 유지하되 융합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이 났지만 교육계의 융합교육에 대한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이과 통합을 둘러싼 쟁점과 융합교육 현장을 찾아가 융합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YTN사이언스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K-사이언스 프로젝트. 한국의 과학방송 프로그램을 아태지역 개발도상국과 오지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부탄과 태국에서도 결실을 맺었습니다. K-팝에 이어 새로운 한류붐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YTN사이언스 과학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교육부가 대입 전형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대입 전형 개선안의 핵심은 한마디로 융합교육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개편안의 제3안으로 문이과 완전 융합 선발안이 포함된 것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입 전형 개선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문과와 이과 구분 없이 다양한 학문을 교육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문이과 융합에 대한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융합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실행되고 더 나아가 대입 제도에 반영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현행 융합교육의 현실과 발전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요즘 교육계의 화두가 융합교육 아니겠습니까? 이미 교육 현장에서도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융합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융합교육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융합교육은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말하는데요. 네. 감성과 창의성을 갖추고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교육부에서 문이과 융합을 공론화하면서 융합교육이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점차 융합형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문이과 융합은 좀 긍정적인 변화로 보이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문이과 통합을 통해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네.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고등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문이과 구분이 없지만 대학에서 문이과를 나눠 뽑기 때문에 고등교육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럴 수가 있겠네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제 융합형으로 바꾼다고 해도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좀 무용지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에 이제 교육부의 발표가 입시 판도를 좀 바꿀 수는 있겠네요. 네, 입시와 연관돼 있어 무척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네. 문이과 통합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는 것 자체로 의의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이과 융합 선발안을 둘러싼 쟁점과 융합 교육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 그의 성공 뒤에는 기술뿐 아니라 인문학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창의적 인재가 나오려면 인문과 과학을 아우르는 융합교육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에서도 신입사원 선발 기준을 융합형 인재로 바꾸고 있습니다. 복합적 소양을 갖춘 전문 인력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융합인재 선발에 힘을 쏟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융합이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현행 교육제도는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있어 학문의 경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경직된 문이과 구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융합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계 아이들은 인문계에 대해서 몰라요. 또 인문계들은 자연계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사회가 양극화로 돼가는 게 아닌가. 지금 예를 들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왜 개발을 해야든지 연구진의 이야기를 못 듣는 거고, 연구진에서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경영하냐. 우리 연구에 투자해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는 얘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통해 문이과 융합 수능을 공론화했습니다. 입시제도의 문과와 이과의 장벽을 허물겠다는 겁니다. 문이과 구분은 2002년 7차 교육과정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학의 요구에 따라 학생들은 사회와 과학 과목을 각각 선택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암만 선택을 해도 아까처럼 물리하고 세계사 조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대학 입시가 안 되기 때문에. 대학 입시를 할 수 없으니까. 대학에서 바꿔줘야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최종 발표에서 2017년 수능은 현행 문이과 구분을 유지하고 융복합형 교육과정 개편을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문이과 통합으로 불거진 융합교육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분야를 이해하는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시행을 두고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융합형 수능으로 바꿀 경우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수학, 과학의 학력 수준 역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문이과 구별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선택을 맡긴 결과 학생들이 수학이나 물리, 화학 등 어려운 과목을 기피하고 쉬운 인문사회과학 쪽으로 다 많이 학생들이 선택하게 되고, 학교 환경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통합교과서는 물론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도 턱없이 부족해 융합교육이 고교과정에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문제는 교사가 이과, 문과 통폐합 문제에 관한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사범대학이 바뀌어야 되고요. 사범대학에서 길러내는 것부터 해서 차근차근히 바꿔도 참 될까 말까. 하지만 문이과 통합을 통해 다양한 학문을 경험하고 진로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융합형 수능을 통해 수학 과목의 부담이 줄면 사교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수학 과목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학교, 초등학생까지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입에 있어서도 이과 관련 계통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그걸 내신에서 필수로 반영을 하게 되면은 수학에 대한 부담을 확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이과 통합이 융합교육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융합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소양을 고루 길러주고 융합형 인재 양성의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융합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학문 간 융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이 고민돼야 합니다. 문과, 이과를 단순히 구별을 없앤다고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인재가 양성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과 이상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융합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올바른 융합교육 방안은 우리 교육계가 고민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창조 경제를 이끌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계의 노력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네, 정말 여러 쟁점들이 좀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취재 내용에서 본 것처럼 학생들이 좀 쉬운 과목으로만 쏠리다 보면 이공계 기피 현상이 또 이제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이번 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자신의 진로를 충분히 고민한 후에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어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교에서 문이과를 두루 공부하고 대입 바로 직전에 전공할 학부나 학과를 선택하게 하면 잘못된 선택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지식이 융합된 인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대학 입시의 문이과 장벽이 융합형 인재의 싹을 자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융합교육이 교육 현장에 잘 정착이 되려면 단순하게 이제 문, 이과, 구분을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노력과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신 기자가 이제 직접 융합교육 현장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진정한 융합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교과서와 함께 교사의 수업 방식은 물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 등이 모두 함께 바뀌어야 할 텐데요. 다양한 학문의 경계를 허문 융합교육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서울시 교육청이 지정한 융합교육 우선 적용 학교입니다. 교육 방법도 남다릅니다. 아이들이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도구와 교육 방식을 이용합니다. 과학 원리를 즐겁게 배울 수 있어 아이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시무룩하고 잠자던 애들이 미술로 하니까 더 재밌어하는 것 같고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융합체험 마당을 열어 학년별로 다양한 융합체험 활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강당에 모인 아이들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도미노를 연결하고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여 첨성대 만들기에 열중합니다. 아이들이 과학을 되게 복잡하고 딱딱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놀이로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마당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한 고등학교 연극 수업. 대본을 들고 연기 연습을 하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도 부릅니다. 소박한 무대지만 무대 위에 선 학생들은 공연장 안을 끼와 열정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학생들의 창의력과 감성을 일깨울 수 있는 여러 수업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살아보지 않은 어떤 것을 연기하게도 되고 또 때로는 대리적인 효과도 있잖아요. 삶을 내가 대신 살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학교의 학생들은 관심 있는 교과를 선택할 수 있고 문이과뿐 아니라 연극, 체육, 사진 등 다양한 예체능 과목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을 선호하고 있고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 자체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이런 교육 방법을 한다면 창의적 인재, 융합형 인재가 훨씬 더 잘 양성되리라 봅니다. 수업에도 활기가 넘칩니다. 문제풀이보다는 수학의 원리를 탐구하는 활동이 중심을 이룹니다. 한 학기마다 스스로 연구 주제를 정하고 소논문을 작성하기도 하고 일상생활과 수학을 연계하는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수학이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었다면 그런 수업을 받으면서 좀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나도 수학을 생각할 수 있구나, 나도 수학을 다룰 수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갑자기 향상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학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서울의 한 대학 자유전공학부의 수업 시간입니다. 문과나 이과의 제한도 받지 않으며 스스로 전공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을 접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들은 고등학교의 문이과 구분에 대해 불필요한 장벽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과로 일단 나누면 과학에 대한 더 깊은 공부를 하기는 하잖아요. 그런 게 그 전공 과목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그 외에 다른 소양들은 별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게 되게 적응하는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불분명한 학생은 일단은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은 채로 다양한 교양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스스로 탐구하고 답을 얻는 융합교육에 융합형 인재 양성에 해답이 있는 셈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이과 성향부터 문과 성향까지 학생들의 장점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관심 주제에 따라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채널을 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암암리에 가지고 있는 나는 이과니까 이것만 한다, 문과니까 저것만 한다 그런 심리적인 장벽을 깨는 게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 사고와 학문의 통섭이 강조되는 시대. 융합적 태도를 가르치고 익히게 하는 것이야말로 변화를 선도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방법입니다. 네, 융합 수업 현장을 좀 봤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분야를 고루 경험할 수가 있고 또 주도적인 학습이 이제 가능하다는 점이 융합 교육의 그 장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더욱이 현행 교육 제도 안에서는 일부 학생들의 경우 중학교 때부터 문이과에 대한 선택을 염두에 두고 특정 과목을 외면하거나 혹은 필요한 과목만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융합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소양을 고루 길러주고 더 나아가 융합형 인재 양성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성급한 문이과 통합에 대한 부작용도 일부 이제 고려를 해야 하겠지만 최근에 불거진 그 융합 교육에 대한 논의는 우리 교육계가 반드시 겪어야 할 성장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최근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완전 융합안이 바람직하다 이런 응답이 36.4%로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문과와 이과의 장벽을 허무는 것으로 융합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단언할 순 없습니다. 교과서 준비와 교육과정 개편, 또 학교의 준비 문제 등 현실적인 환경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문이과 융합은 중장기적 검토 과제가 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멀리 좀 봐야 되겠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재 양성은 국가와 사회 발전의 근본 초석이고 또 그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100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 필요한 일로 여겨진 것이죠. 국가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적인 노력이 교육 정책인 만큼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융합 인재, 창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계의 변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신경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의 과학 채널 YTN 사이언스가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K-사이언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K-사이언스는 한국의 과학기술 교육 컨텐츠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지난해 4월 프로젝트가 시작된 뒤 필리핀, 몽골, 우즈벡에 컨텐츠를 제공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히말라야 소왕국 부탄과 태국에도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베트남과 사모아, 피지 등 국가뿐 아니라 전파가 닿지 않는 히말라야 오지 등에까지 컨텐츠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K-사이언스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또 성과와 의의는 무엇인지 심재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심 기자, K-사이언스 정말 그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네, YTN 사이언스에서 1년 반 전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를 방문했을 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후 유네스코 아태본부에서 한국을 방문하면서 구체화됐고 양 기관의 K-사이언스 전담자들이 배치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유네스코 아태본부는 48개 회원국을 갖고 있는데요. 이 회원국의 방송국 중 YTN 사이언스에 관심을 보이는 곳에 과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제 행복한 나라라고 불리는 히말라야의 소왕국 부탄에 진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 YTN 사이언스가 부탄의 국영방송인 BBS와 콘텐츠 교류와 인적 교류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과천과학관과 함께하는 과학교실 프로그램이 BBS를 통해 주 1, 2회 방송되고요. 한국의 맛이나 다큐 S 프로그램 등도 방송될 예정입니다. 부탄 방송국이 외국 방송국과 과학 콘텐츠 교류 협약을 체결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네, 부탄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이제 알려지지는 않은 곳인데 이 나라는 그 국민 행복 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네, 부탄은 국민 행복 지수인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 GNH를 만든 나라입니다. 삶의 질과 행복감이 배제된 경제적 발전만을 평가하는 국민 총생산 GDP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GNH는 크게
지속적인 사회 경제 발전과 전통의 보존 및 발전, 자연 환경의 보존, 올바른 통치를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정말 좀 특별한 느낌이 드는군요. 많은 돈이나 큰 자동차를 추구하기보다 집과 가족, 또 충분한 식사, 주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중시하는 나라. 정말 인상적인 나라네요. 또 부탄에는 신호등도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한때 신호등을 시범적으로 세웠는데요. 보기 흉하고 인간미가 없다고 해서 없앴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것은 차가 다른 도시보다 비교적 적기도 하지만 양보하는 습관이 있기에 가능한데요. YTN 사이언스의 부탄 진출과 부탄에 대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동쪽에 위치한 인구 70만에 면적은 남한 반 정도인 부탄. YTN 사이언스가 부탄의 국영방송 BBS와 콘텐츠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방송사 간 공동 제작과 취재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We need to promote this so that our science curriculum in the schools are improving and what Korea has done, if we can do even just a small part of it in our school education system, we would have achieved a great deal. 지난 7월부터 부탄에 방송되고 있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 부탄 교육부에서도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What is lacking in our country is advanced technological world, and this TV program would be one of the ideas by which our students really see the technological things in the TV. 또 부탄 BBS를 통해 YTN 사이언스가 방송됨으로써 한국 자동차와 휴대폰, TV 등 부탄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의 프로그램이 공급되기 시작한 부탄은 어떤 나라일까? 1인당 국민소득 6,500달러에 넉넉하지 않은 나라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 행복을 측정하는 G&H, 국민 행복지수를 만든 나라입니다. You don't need a lot of money. You don't need to be driving a big car. You know, all you need is home, family, enough food to eat, and being friendly with each other. And that's what happiness is, I think. 전 국민의 70%인 50만 명이 살고 있는 수도 팀부에는 교통신호등이 전혀 없습니다. 차들은 중간중간 회전 교차로를 이용해 서로 양보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딱 한 군데에 있는 교통신호대의 수신호에 따라 물 흐르듯이 차가 움직입니다. Zumbi lapki ani datim daran tab direse junila. Te gachim sajiro chigi hab zumbi anzum traffic light disna anbio chinga chigi hema thora mathan digi namsami 강렬 중님에서 주니. 부탄 여성들은 우리의 저고리와 비슷한 옷을, 남성들은 긴 치마를 입는 등 전통 의상을 즐겨 입습니다. 모든 건물은 7층 이하로 철저히 고도를 제한하고 반드시 전통 문양으로 장식해야 합니다. 건물의 달 문양은 우리 전통 단청의 문양과 비슷합니다. 부탄의 일부 단어는 우리말과 꼭 같기까지 합니다. So may I ask you how you say mother in Bhutan? In Bhutan, for mother, we say Amma. Amma, really? Yes. And then how about father? Appa. Appa, really? Yes. 부탄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흡연을 금지하고 있고 인위적인 개발보다는 전통문화 보존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부탄은 대학 교육까지 교육비와 의료비가 전부 무료입니다. 소득 수준은 전 세계 110이지만 거리에서는 거지나 노숙자가 전혀 없습니다. 부탄은 자연과 전통 등을 보존하기 위해 외국 관광객 수를 2만여 명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줄지어 있는 전통 공예품 점포에서는 다른 나라 관광 명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객 행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It was an instant feeling. It was an instant feeling of peace and calm, and that I've never seen any experienced any other place. 개들의 천국이라 불리울 정도로 시내 곳곳에서 무리지어 돌아다니는 개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탄에는 한국 드라마와 노래 등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 제품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부탄 수도 팀부의 한 마켓. 여러 종류의 한국산 라면이 진열대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산 김 등 한국 식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Himalaya dabchi darina wadi Korean noodles ani product disu chome deba the knowledge disu asi hagun digi ime.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자연스레 한국 식품 판매도 늘었습니다. We are very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the bands, like what they sing and all, and their music videos, latest ones, and their acts, their dramas. 부탄 팀부 시내에 있는 노래방에서도 한국 가요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I like Rain, I like Super Junior, I like Taeyang a lot, and yeah, I started liking Korean music because I watch a lot of Korean drama. 한국 자동차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부탄에선 한국 자동차가 일본 자동차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 휴대폰도 시내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Well qualified and high-fi people goes for Korean mobiles. 한국 TV는 제품 성능을 인정받아 선호도나 판매량에서 1위 자리를 굳힌 상태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부탄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아마 시골에 가셔도 안녕하십니까 하고 사랑합니다 정도의 한국말은 아마 대개들 여기 이 부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류 때문에 더 많은 이 한국을 이해하고 오고 싶어하고 교육 받고 싶어하고. 부탄의 명소로는 세계 최대의 청동 불상이 꼽힙니다. 부탄 수도 팀부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쿠엔셀 포드랑. 가파른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저 멀리 눈 덮인 해발 7,000m의 히말라야 고봉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20여 분을 달려 해발 2,500m 산중턱에 다다르면 한창 건설 중인 청동 불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도르덴마라고 이름 붙여진 이 청동 불상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만들어지고 있는 최고 높이의 좌불상입니다. 좌대를 포함해 전체 높이만도 62m, 20층 높이입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라 현장에는 건설 장비들로 어수선합니다. 지난 2004년 공사가 시작된 이래 현재 6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몸은 순금박으로 덮여있고 공사가 완성되면 불상 속에는 20cm 높이의 작은 불상 10만여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불상과 달리 눈동자가 크고 콧날이 오똑한 모습이 독특합니다. We just arrived and we are very impressed about the statue, but I'm sorry that I feel sorry that the place is not ready now. It's not finished. I want to come back to see this when it's finished. 좌상에 들어간 비용만도 4,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0억 정도가 들어갔고 전체 공사에는 1,0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교를 정신적 유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탄은 전 국민 70%가 불교 신자로 길거리 곳곳에서 승복을 입은 불교 승려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높이에 건설되고 있는 도르덴마 불상이 완성되면 이곳은 불교 신도들의 국제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제사회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히말라야 소왕국 부탄 국민들, 특히 학생들이 YTN 사이언스의 수준 높은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기쁩니다. 컨텐츠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미래의 훌륭한 과학기술인으로 성장을 해서 그 나라를 일으키는데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K-사이언스 프로젝트가 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고요. 네, 지난 7월부터 태국의 교육방송 ETV를 통해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YTN 사이언스와 ETV는 콘텐츠와 인력 교류, 프로그램 공동 제작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ETV의 대표이사는 이번 MOU를 통해 태국의 훌륭한 과학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고요. 실무자들은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이 과학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명해줘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주 잘 됐군요. 과학 한류는 일시적인 대중문화 한류와 달리 좀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K-사이언스가 태국의 한류를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초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1년 반 사이에 필리핀, 또 몽골, 우즈벡, 부탄, 태국에 컨텐츠를 공급하게 되는 등 K-사이언스 프로젝트가 많은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YTN 사이언스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본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유네스코 아태본부는 K-사이언스 프로젝트를 비전과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 평가했습니다. 유네스코는 K-사이언스 프로젝트를 과학교육 분야 주력 사업으로 지정해 적극 후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 가운데에 위치한 태국. 한반도 2배 면적에 6,300만 명이 살고 있는 태국은 동남아 한류의 중심지로 불립니다. 대학 20여 곳에 한국어 과목이 개설돼 있고 고등학교 50여 곳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울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 7월부터 태국의 교육방송 ETV를 통해 방영되고 있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은 태국의 과학 한류의 씨를 뿌렸습니다. 이 같은 바탕 위에서 YTN 사이언스와 태국 ETV는 콘텐츠와 인적 교류, 프로그램 공동 제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ดีใจนะครับที่ YTN 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ำคัญของการศึกษาทีวี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นั้นน้อยช่องนักที่ได้ทำรายการอย่างนี้นะครับแล้วก็ได้เผยแพร่อย่างนี้นะครับนั่นก็นับเป็นเกียรติอย่างสูงนะครับสำหรับ ETV เรานะครับ ETV 제작 실무자들도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YTN สถานีที่ดีมากครับที่ผลิตรายการเกี่ยวกับวิทยาศาสตร์แล้วก็คิดว่าคือเห็นในรายการแล้วมีเด็กและเยาวชนที่สนใจเกี่ยวกับวิทยาศาสตร์มากคิดว่าน่าจะร่วมผลิตเกี่ยวกับรายการเกี่ยวกับเด็กและเยาวชนนะครับ 태국 주재 한국 대사는 한국 전쟁 당시 가장 먼저 군인 3,600여 명을 파병해 우리를 도왔던 태국에 이제 우리가 과학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양국 우호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이 과학 콘텐츠 사업을 보급하게 된 것은 태국이 우리가 6.25 때 어려웠을 적에 젊은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도와준 나라인데 보답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측면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YTN 사이언스와 태국 ETV와의 업무 협약은 몽골과 필리핀, 우즈벡, 부탄에 이어 5번째입니다. 아시아 5개국 어린이들은 YTN 사이언스가 제작한 과학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YTN 사이언스가 유네스코 아태본부와 공동으로 과학 콘텐츠를 개발도상국에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의 성과입니다. 유네스코는 지금까지의 K-사이언스 프로젝트 성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개발도상국을 위한 과학교육 분야의 주력 사업으로 지원 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아시아, 또 남태평양, 또 여기 메콩 지역, 또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있는 나라들 이렇게 포함해서 지금까지 기른 초기에 좋은 반응을 더 확산시켜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유네스코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공급뿐만 아니라 상호 프로그램 공동 제작과 인적 교류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So we're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YTN Science on the co-production of educational materials as well as capacity building for producers, journalists, and possibly even teachers. 유네스코는 또 히말라야 오지 등 방송이 안 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과학 콘텐츠를 DVD로 제작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히말라야 오지 등 전파가 미치지 않는 곳까지 찾아가고 있는 K-사이언스. 지구촌 곳곳에 과학 한류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네, YTN 사이언스와 유네스코 이 모두가 베트남과 사모아, 캄보디아 등 여러 개발도상국에 컨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에 확신을 갖고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 전파가 닿지 않는 히말라야 오지에까지 컨텐츠를 전하기 위해서 DVD를 제작하는 전략까지 추진하고 있다니까 정말 훌륭합니다. 네, K사이언스는 문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등 땅끝까지 무상으로 과학 콘텐츠를 제공하고 인적 교류를 해나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국내외 언론학계 교수들과 사회 원로 등 여러 전문가들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가 오지에 좋은 콘텐츠를 베푸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60년 전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인재들과 과학기술을 일으키고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뤄낸 우리나라. 핵심엔 과학기술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K사이언스를 통해서 개발도상국가 오지의 어린이들에게 과학기술 교육의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전파가 미치지 않는 오지, 땅끝까지 찾아가려는 K사이언스. 지구촌 곳곳에 과학 한류의 씨를 뿌리고 새로운 희망을 심는 좋은 사업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심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와 이슈가 있는 현장을 찾아 과학으로 풀어보는 박상원의 YNNOW.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